임성근이가 무려 10개월 만에 최해병 순직 10개월 만에 경찰에 나갔습니다. 경북 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박정훈 수사단장이 수사한 걸 찾아오고 회수해가지고 국방부에서 다시 조사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갔던 거 10개월 만에. 야, 씨발 그 정도 되면은 증거인멸 다 끝났겠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그래서 국정조사 빨리 해달라고 연초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게 임성근이가 네. 들어가서요 한 20시간 조사받았나 봐요. 20시간. 근데 여기서 수중수색의 지시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했냐? 귀신이 했냐? 맥락은 뭐냐면은 나는 안 시켰는데 밑에 있는 대대장들이 시킨 거야. 자기 부하들한테 네. 미루고 있잖아요. 수중수색 지시한 적 없다. 그런데 생존 장병들은 임성근이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어제 임성근이 일부 유튜브, SNS,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주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법적 조치하겠다고 협박하는 거거든요. 네. 야, 또 고등학교 동창한테 한번 고소 한번 당해보나?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소위 말하면 이게 언론이라고 말하는 게 지금까지는 JTBC, MBC였거든요. 네. KBS 손도 안 대고 있었어. 최근에 SBS가 참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대해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송들이 취재했던 내용들, 더군다나 이제 한겨레라든지 경향도 일부 단독을 내고 있는데 거기서 그러면 밑에 있는 증언들 또 SNS 기록들이 있잖아요. 공부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증언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자기가 협박을 하고 있는 거야. 어제 들어가면서 임성근이 한 말이에요. 자, 해병대 수사단의 그 진술했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땡땡 대대장님께서 바둑판식 수색은 물에 들어가서 하라는 건데 위험하다. 슈트를 줘야 한다. 안 되면 밧줄이라도 줘야 한다고 하셨다. 이 말은 임성근 사단장이 시키니까 땡땡 대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임성근이 바둑판식으로 수색 정찰을 하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죠. 다음에 해병대 수사단 진술서에 또 보면 사단장 주관 VCT, 이 VCT가 뭐냐면 화상회의를 말하는 거예요. VCT에서 사단장이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 정찰이 아니다.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고 하셨다. 니나 하지. 그러면 그 대대장들이요. 헛것을 본 겁니까? 헛것을 들은 거예요? 사단장 지시가 있어서 그걸 하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니 군대가 어떤 조직인데요? 상명하복인 조직에서 그런 허락도 없이 막 내 맘대로 한다고?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이죠. 다음에 그리고 경찰이 임성근 소환하기 전에 수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느리긴 했지만 그 경찰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육군 아닌 해병대 책임이다. 임성근이는 지휘권이 육군 51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난 책임이 없다. 그럴 권한이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수사를 해보니까 해병대 책임이었던 거예요. 임성근 말과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임성근이 자기는 지시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방법이 다 똑같습니다. 그 우리 1부 2도 3백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단 부인하고 2단계로는 도망가고 3단계로는 백을 쓴다. 지금 임성근이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많은 정황과 그다음에 뭐 상황들이 임성근이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고 그다음에 카톡 활동도 있지 않았습니까? 훌륭하게 공부 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러이러하게 보여야 된다라고 카톡을 길게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임성근이 어떻게 지시를 안 내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임성근이가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 저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해병 1사단장의 출동 준비 차원의 지시는 작전 통제권 전환 시한 이전까지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육군 54단장의 지휘 아래 했다. 나는 책임 없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당시에 수색에 참여했던 해병 대원 이야기입니다. 저게 사단장인가? 저게 국방부 장관이 하는 짓인가? 그럴 거면 병은 왜 데려다 놓고 우리는 왜 복무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승진이라든지 윗선에 잘 보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수색을 해서 최수근 일병이 돌아가셨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이태원 때랑 비슷하죠. 네. 네. 근데 스모킹건 하나가 튀쳐나왔습니다. 수사계획서라는 거.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쉽게 표현해서 이런 거예요.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해병대 수사단 자체가 수사권이 없다. 군대에서 일어난 중대한 사건, 살인 사건 뭐 관련된 사건은 경찰이 수사한다라고 하는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도. 그거는 저 김규현 변호사가 잘 설명해 주던데. 근데 뭐냐면 이게 대통령실에서 수사 계획서를 처음 보내달라고 해요. 네. 대통령실에서 수사권이 없다며. 말하자면 누군가가 임성근이를 처벌할 것 같으니까 대통령실에 누군가의 오다에 의해서 수사 어떻게 할 건지 보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수사 개입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개입하면 안 되지. 당연하죠. 불법입니다. 명백하게. 그리고 이거 있어요. 해병대 수사단원이 안보실에 보낸 메일. 여기 있죠. 말씀하신 수사계획서 첨부합니다. 필승. 이 공무원들이 거의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시가 있으면 내 맘대로 안 보내고 뭔가 말씀하신 거 보냅니다. 그 부탁하신 거 제가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증거를 남겨놓습니다. 일부러. 이게 사건 일어나고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수사권 없다라고 거짓말하면 됩니까? 이걸 이제 수사 개입이 스모킹건이 나왔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최혜병 수사 개입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수사 계획서 첨부합니다. 이미 수사 개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말씀하신 건지 이제 또 드러나겠죠. 누가 예. 이걸 지시했는지 다 자. 기록해놨을 겁니다 아마. 이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7월 21일 최상병 사망 확인 다음 날 대통령 안보실이 수사 계획서를 받음. 이미 수사 개입한 거예요. 특검하면 얼마나 많이 밝혀지겠어요? 난 지금 밝혀지는 것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총동원돼 가지고 국방부까지 총동원돼서 임성근 빼려고 저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지금. 도대체 임성근이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런 얘기도 있어. 네. 임성근 부인과 KK가 친분이 있다더라. 또 그분이군요. 왜? 혹시 알아? 스치듯 뭐 아크로비스타까지는 아니더라도. 전 요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 가지 비리들 정황들이 있잖아요. 그냥 요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헨젤과 그레텔에서 과자의 집을 찾기 위해서 그 쭉쭉쭉쭉 따라가다 보면은 그 과자 부스러기 따라보다 과자의 집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스러기들이 뭐 2차 양명주 포함해서 그게 결국은 그 과자의 집에는 그녀가 있다. 그 생각이 들어요. KK. 결국은. 예. 아 요즘에 하도 경찰서 많이 나가야 돼서 되게 조심스럽네. 예. 그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KK라고 했어요. 아무튼 그런 썰이 있는데 사실이 아닐지 모르죠. 네. 윤석열이 했던 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수사권이 경찰에 있는데 해병이 월권했다. 그래서 최해병 특검은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나왔잖아. 니들이 수사 계획서 보내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권이 경찰에 있는데 왜 해병에 수사 계획서를 보내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얼마 전에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죠. 수사가 제대로 진행 안 되면 나라도 먼저 특검 요청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약속을 지키시길. 해병대 수사외압이 아까 말씀드린 경향신문 헤드라인처럼 스모킹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공수처가 상대하기엔 너무 커. 사이즈가 장난 아니게 커. 전체 수사팀 검사들 포함 7명이 어떻게. 그래서 100명 넘는 특검을 해야 진상규명이 된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자기 자신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권 행사하는 건 그 자체로 탄핵사유입니다. 네. 명백한 이해 충돌이죠. 민주당의 원내 수석 김용민 의원이 이야기했어요. 거부권 행사하면 그 자체로 탄핵사유입니다. 뭐 민주당이 웬만한큼 직함 가지고 있는 분들 다 요즘 탄핵 이야기 다 하고 있습니다. 야, 그 예전에 티가 그러니까 또 못했는데. 사실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해야 될 거를 일주일 미룬 거죠.
다음 주 화요일 21일로. 아니, 오늘 탄에 그 거부권 하면 오늘 또 장모님 나오시는 날인데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지. 내가 형 처갓집 가가지고 내가 수상 받아야 되는데. 멍게에다 소주 한잔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언론이 그거 보도하는 바람에 이 새끼들 때문에 내가 멍게도 못 먹고 해. 씨발 진짜. 나 씨. 야, 진짜 나는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대통령 할 수도 있었겠다.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보다는. 네. 그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없어. 네. 맞습니다. 자기 부인 수사한다고 검찰총장을 바꿔버려. 로비가 들어왔다고 수사의 가장 아니 수사가 아니라 순직 사건의 가장 책임자를 빼려고 그지랄해서 빼버려요. 아, 진짜 눈치도. 김건희 주가 조작 수사 안 한 거랑 같은 맥락이잖아요. 수사를 안 해버리면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거예요. 최혜병 특검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어떤 이유로 정말 생떼 같은 우리의 젊은이가 손직을 했는가 이거 밝히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이거에 대해서 책임자들을 빼내는 과정에서 권력의 외압이 얼마큼 있었는가 결국 맨 위에서 명령을 내린 자 누구인가 이렇게 찾는 건데 네. 누가 추정해도 맨 위에는 윤석열 또는 KK가 있을 걸로 추정이 되니까 이건 거부권 행사하기 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윤석열이가 지금 해병대가 수사권이 없다고 말한 게 본인들 나름대로는 찾아낸 일종의 서먹힌 거예요. 성립이 안 된다. 네. 수사 개입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근데 저게 수사 계획서 말씀하신 수사 계획서 드려요라고 하는 네. 말에 스모킹건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사 개입이 맞잖아. 그러면 이 사건은 결국에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이제 연관이 있는 검찰이나 공수처 같은 조직은 아예 못한다라고 보면 국회가 임명한 특검이 한 100명쯤 되는 인력을 갖고 수사하는 게 맞다.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더군다나 정치적인 문제도 있어요.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을 하게 되면 통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반발 세력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사건은 윤석열의 진퇴양난입니다. 뭐 받아도 거부권을 행사해도 결국은 차컹차컹으로 가게 돼 있다. 시간의 문제죠. 시간의 그렇죠. 문제. 윤석열 대통령 됐을 때 야 오늘은 어떻게 버티나 했잖아요. 벌써 2년 넘게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당첨된 날로부터 보면은 2년 2개월 지났어요. 네. 시간 금방 가. 앞으로 저는 1년 반 정도 봅니다. 그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저는 1년 안에라고 봅니다. 아, 네. 희망회로 돌리지 마. 네. 왜냐면 이 과정이 있어. 과정이 있어요.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여기 목까지 찬 것 같아요. 이제. 예. 네. 아이고 그리고 사실 이런 게 있어요. 대개 보면 해병대 그 유명한 해병대 사령관이나 일사단장이나 이 사람들 보면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요 키가 굉장히 작아요. 작다고요? 거의 16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오. 근데 왜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이 권력력이 어마어마해. 나폴레옹이나 박정희 같은 거예요. 네. 그 권력력 때문에 자기 부하들이 뭐 전쟁 시도 아니잖아. 전쟁 때 적군하고 싸우다가 총 맞아서 순직했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물어요. 네. 자기 공명심, 출세를 위해서 누군가의 자식을 생태 같은 자식을 죽였잖아요. 법적인 문제를 떠났고 도의적 책임이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군인의 정신에 명예, 책임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임성근 저분 같은 경우는 전혀 군인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반대되는 일들을 하고 있죠. 부하에게 책임 떠넘기기, 아래의 책임 떠넘기기. 저 원래 그 군의 지휘권자라면 모든 부하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거여도 본인이 다 책임을 떠안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그거를 일개 사병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떠넘깁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랑 똑같죠. 예. 아래에다 책임 떠넘기기. 알겠습니다. 자,
제율님 오늘 2시에 초등학교에 아이를 데리러 갔더니 운동장에서 민방위 훈련하고 있어서 너무나 충격받았어요. 저도 해본 적이 없는데 2024년에 아이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니. 아마 이건 대표 훈련일 거예요. 대표 훈련. 아, 진짜 민방위 훈련 구경한 지도 오래됐는데 그 소리 들어본 지도 오래된 것 같은데. 이런 건 이제 한 70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어떤 추억의 뭐 이런 걸로 윤석열 잘하네 하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런 분들이 보시기엔 평화를 만들면 되죠. 초등학생들을 전쟁 연습을 시키는 느낌? 별로네요. 자, 허심님. 항상 뜨는 태양이 오늘도 그 모습 그대로지만 가끔 특별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태양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내 눈이 바뀐 거지요. 오늘날의 이 나라가 지랄 같지만 조만간 내 마음이 내 눈이 이 나라를 달리 볼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노동자 농민이 주인 되는 그날은 오겠지요. 야, 윤석열이 오늘 민생 토론회인가 국민 토론회인가 이거 제기했거든요. 노동 이야기 하는 거예요. 노동자가 대우받는 에라이 개 XX야 이씨. 뭐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해야 된다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살려고 아주 지랄을 다 하네요. 1부 마치겠습니다.